문재인이 얼마나 지금 잘못하고 있냐. 맨날 잘한다는 뉴스보다는 잘 못한다는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문재인이 혁신성장 실종시켰다. 네, 새로운 산업에 이딴 제동을 걸어서 업계가 분통을 터뜨린다는 거예요. 자, 업계가 분통을 터뜨리는 건 뭐냐면 기득권을 놓지 않는다. 뭐 기득권은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이거 공유 택시 같은 새로운 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기존의 택시업자들이 자기의 그 권리금 같은 것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기득권 포기 못한다. 또는 뭐 규제 또는 기득권에는 민노총 정규직 기득권도 있죠. 민노총의 그 정규직 얘네들은 그 일자리를 세습하기 때문에 일종의 기득권이 나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그 공장의 그 작업 노선을 바꾼다든가 뭔가 회사 측에서 새로운 그 혁신을 시도하려고 해도 민노총에서 자기네들의 기득권, 자기네들의 밥그릇이 침해를 받으니까 반대하는 그런 기득권.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은 기득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님은 이러한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썼죠. 그래서 이 그 공공 이 노조 개혁도 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철도 노조가 파업해가지고 그것도 제대로 정리하려고 했는데 김무성이가 회방을 놓아서 그것을 못했었죠. 공무원 기득권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모든 요소에 기득권들이 너무 강합니다. 그 기득권 강한 자들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발전을 거부합니다. 조금이라도 자기의 권리에 침해가 되면은 절대 그 국가의 혁신적인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아주 그 퇴폐적인 국가 상태, 생리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러다 보니까 기득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온갖 규제를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 산업이 될 수가 없겠죠. 관료주의. 정치하는 자들이 사회주의 사상이나 이 빨갱이 사상을 갖게 되면 관료주의로 더 많이 기울어집니다. 얘네들은 민주주의적인 그런 것보다는 관료주의를 가는데 관료주의 역시 일종의 기득권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공무원들이 자기가 맡은 일에 권한이 있었는데 규제를 혁파하게 되면은 자기의 권한이 상실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자기의 자리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쓸데없이 만들어졌던 규제를 버리지 않고 끝끝내 지켜서 자기가 힘센 공무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관료주의가 타파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의 기득권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거기다가 지금 대한민국은 공무원 숫자도 많이 늘리고 있어서 이 늘어나는 공무원 숫자만큼 공무원들의 기득권이 더 많이 형성된다고 보면은 대한민국은 맨날 규제 일변도만 가고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정신이 죽게 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똑똑하면은 되게 경제 쪽으로 나간다든가 또는 뭐 이렇게 되게 그렇게 나갑니다. 금융 쪽으로 똑똑한 애들일수록 기업이나 그와 반면에 한국인들은 똑똑하면은 무슨 사법고시, 행정고시 이런 거 해가지고 관료되는 거를 제일 좋아하죠. 그 월급 타먹고 위세 부리는 거, 갑질하는 거 그런 걸 좋아하는 습성. 그거 역시도 대한민국이 좋지 않은 하나의 그 기득권을 향해서 가는 국민 정신 생리가 만연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포퓰리즘 역시 국민들을 개돼지로 만드는 거죠. 원래 사회주의자들은 이 빨갱이들은 국민들을 개돼지로 훈련시키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배급제를 해가지고 줄 서서 복지기금을 타먹게 하는 거, 너도 나도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는
복지기금을 타먹는데 줄 길게 늘어서 있는 것을 전혀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것. 그렇게 해서 표를 얻고 또 그렇게 맨날 하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일하지 않고 돈 얻어먹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리스처럼 망하고 베네수엘라처럼 망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새로운 제3 인터넷 은행이 불발이 되는데 금융감독원장이 어떤 관료주의 또는 규제, 기득권 이런 거에 이제 강하게 있다 보니까 이런 제3 인터넷 은행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게 되죠. 여러분들이 은행 거래를 하시다 보면은 스마트폰으로 이제 공인인증서 같은 것을 사용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제3 인터넷 은행 같은 거라면 공인인증서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아이디하고 비번 이런 거. 여러분들 그 카톡에서 그 한 10만 원, 뭐 20만 원 이렇게 송금하는 거 해보셨죠? 그 얼마나 간단합니까? 카톡으로 돈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송금하는 거. 그런데 이 제3 인터넷 은행을 하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공인 인증서 필요 없이도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식인데 기존의 은행들은 공인 인증서를 폐기 안 하려고 하죠. 그리고 이것도 역시 기득권들이 있어서 지금 한국에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는 것이 계속 저해받고 있는 거죠. 스마트 헬스라고 하는 것도 의사의 기득권, 약사의 기득권, 시민단체의 기득권에 막혀서 새로운 바이오 헬스, 스마트 헬스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에서 실행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현재 뭐 문재인 자체도 재앙인데다가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자기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해요. 왜 더 그러냐면은 문재인이 하는 경제 정책이 자꾸만 망하는 길로 가다 보니까 뭐 경제 정책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망하는 길로 가다 보니까 살기가 어려워진 거죠. 뭐 여러 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의사들도 아 이거 내가 뭐죠? 내가 양보할 수 없어. 약사도 양보할 수 없어. 그렇게 되는 거죠. 경제가 잘 돌아가고 뭔가가 이렇게 경제 팽창이 되고 발전이 돼서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제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더욱더 많이 발전이 가능하다라고 희망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뭐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는 거에서 좀 더 여유가 있을 텐데 지금은 의사나 약사 시민단체 뭐 기타 등등이 전부 다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지금도 힘든데 뭘 양보를 할 여지가 없겠죠. 근데 저분들을 욕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요. 이해가 갑니다. 이 기득권을 갖지 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거기다가 한국 내에서는 이런데 외국에서는 한국이 영국의 원자력 발전소 수주 의지가 없어서 이 상태로는 중국이 다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그 외국의 원자력 기술 수출한다고 문재인이 떠들어댔는데 다 거짓말이 된 거죠. 거기다가 아랍에미레이트 UAE가 한국이 원전 약속하는 거 못 믿겠다. 이게 문재인이 하는 모든 것들이 외국에서도 이제 거짓말쟁이로 찍힌 겁니다. 한국에서도 거짓말쟁이, 밖에 나가서도 거짓말쟁이. 문재인이 하는 짓거리가 저렇습니다.